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화영어 시간이고요. 심화영어 시간에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한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진행하면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문법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 문법에 체크리스트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문법 문제를 볼 때 뭐 가정법이니 뭐 조동사니 시제니 투부정사니 분사니 배우긴 배웁니다. 근데 그걸 배우는 거랑 실제 문제 푸는 거랑 조금 괴리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혹은 문법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보이면 뭐를 내가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문법 문제에서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 놓을 건데 첫 번째는 자, 품사별 문제 정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가죠. 밑줄이 있다면 제일 좋고 밑줄이 없어도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일단 밑줄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법 문제를 푸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사. 동사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셔야 돼요. 뭐 확인하셔야 될까? 그냥 동사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위, 수, 제, 태라는 말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뭐라고? 위, 수, 제, 태. 자, 문법 문제에 동사의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밑줄이 쳐 있지 않아도 모든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동사를 확인하셨으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된다? 위, 수, 제, 태. 제가 모든 것 중에서 동사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도 챙기셔야 돼요. 무조건 모든 문법 문제는 동사 어딨지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동사를 봤으면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당연하고 동사의 밑줄이 없어도 동사가 위, 수, 제, 태가 맞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럼 위는 뭐 확인하는 걸까? 위치 확인하는 거겠죠. 예,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의 위치라면 주어 뒤에 있는 게 기본이긴 한데 여기서 위치라는 건 결국은 동사의 위치보다 뭘 보시는 게 중요해? 동사의 개수를 세셔야 돼요. 자, 문장에 중간에 컴마 찍었습니다. 동사 2번 쓰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자, 접속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어 문장에 동사는 몇 개 있는 게 기본이야? 하나 있는 게 기본이죠. 결국 동사의 위치를 봐달라는 건 동사의 개수가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수입니다. 수는 뭘까? 수일치. 수일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확인하셔야 돼? 동사만 보면 수일치가 나오나? 아니잖아. 뭐 봐야 돼? 주어 봐야죠. 수일치를 봐달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주어를 확인해 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때 당연히 주어는 동사 앞에 있겠어? 동사 뒤에 있겠어? 앞에 있는 게 기본. 근데 앞에 동사가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기본. 근데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뭐 확인? 주어 확인인데 앞에 주어가 없으면 뭐? 이거 도친가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까지 도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는 문법적인 파트는 아예 없어요. 그지? 수일치라는 파트는 없단 말이야. 그지? 자, 포인트는 어쨌든 수일치를 확인해야 되고 근데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주어가 없으면 이거 도치 구문인가 의심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푸는 거랑 실제 지식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풀 때 체크리스트를 보고 있는 거야. 무조건 동사 확인하시고 밑줄이 있으면 당연한 거고 밑줄이 없어도 동사 확인하시고 동사의 개수가 괜찮나? 그 다음에 수일치 제대로 됐나? 그럼 주어 봐야 되는데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럼 이거 도치 구문인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쟤는 뭘까? 시제 확인해야 됩니다. 시제도 마찬가지야. 자, 동사를 보면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뭘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 동사인데 이 과거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동사만 보면 안 나오잖아.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시간 오구를 확인해야 되죠. yesterday냐 tomorrow 같은 게 어디 붙어 있냐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보통 시간 오구들은 어디 쓰입니까? 자,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장방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봐봐. 원래 부사가 쓰지 마. 원래 부사가 겹칠 때 부사의 기본 위치는 쓰지 마. 방법이 먼저고 장소가 두 번째고 시간이 원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근데 앞에
이동을 뜻하는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동을 뜻할 때는 방법이 중요할까? 장소가 중요할까? 장소가 중요하겠죠. 이동을 뜻하는 동사가 있을 때는 장소가 먼저고 방법이 두 번째고 시간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지 말고 우리 보통 친구랑 시간 약속 정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시간 약속 정할까? 야, 내일 2시에 그죠? 내일 2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뭐 먼저 얘기해? 시간 먼저 얘기해. 그죠? 자, 근데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어디 있는 게 기본이야? 제일 뒤에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로 뺄 때도 있다? 제일 앞으로 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데 굳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시간을 판단하려면 시간업을 봐야 되는 거고 시간업은 어디 있을까? 문장의 맨 앞이나 문장의 제일 뒤에 있는 게 기본일 겁니다. 하지만 미리 적어 넣으시고 자 나머지 적용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그다음 태입니다. 태는 무슨 태 무슨 태?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은 뭐야? 지가 하는 거고 수동은 뭐야? 되어지거나 당하는 거죠. 됐죠? 이때 조심하실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조건 능동태 수동태 고를 때는 일단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 자 쓰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또 대답 나왔어. 한 주 쉬었다고. 다시 쓰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모른다가 정답이야. 작가의 입장에서는 쓰는 거고 책의 입장에서는 쓰여지는 거죠. 됐어요? 자 건설하는 거야 건설되는 거야? 모른다. 건축가의 입장에선 건설하는 거고 건물의 입장에선 건설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챙기셔야 된다? 누구의 입장인지 꼭 보셔야 돼요. 당연히 동사, 능동, 수동 고를 때는 주어의 입장이 되겠죠. 됐어? 그리고 뭐 수동태 뒤에는 뭐가 없는 게 기본? 목적어 없는 게 기본. 그래서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플러스 알파라는 건 동사 뒤에 붙는 말 얘기하는 거죠. 제 수업 시간에 알파라는 건 항상 동사 뒤에 붙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고를 때 반드시 누구의 입장이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지 아니고 살피셔야 돼. 이때 주의사항 아까도 금방 적었어요. 이때 주의사항 아무리 수동같이 느껴지더라도 몇 형식? 1형식과 2형식과 목적어 존재할 때는 뭘 쓰는 게 맞겠더라? 능동 쓰는 게 맞지. 오히려 수동 쓰면 틀리다. 1형식과 2형식과 목적어 존재할 때는 능동이 맞다. 수동, BPP 형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도 항상 시험의 대상. 됐어? 그래서 아까 우리 모의고사 풀이 과정에서 비롯된 걸 좀 예를 들면 뭐였더라? 집이었나? 집의 입장에서는 놓는 거야, 놓여지는 거야? 놓여지는 게 맞았죠. 그래서 풋이야, 비풋이었어? 비풋, 놓여지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판단하시고 나중 가서 좀 더 가자. 자, 동사 발견하셨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위수재태. 동사 발견하셨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위수재태. 동사 발견하셨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위수재태. 여기 있는 것들은 외운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숙달할 거니까 어쨌든 동사 발견하셨습니다. 위치, 개수가 제대로 됐나? 수일치 제대로 됐나? 시제가 제대로 됐나? 손님 뭐 하는 거냐면 제일 앞과 제일 뒤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가 제대로 됐나? 입장 중요하고 알파 자리 뭐가 있나 확인하면서 꼭 가셔야 돼요. 됐어요? 거기까지 일단 정리했습니다. 뭐니 해도 모든 문장에서 동사가 틀리는 경우가 모든 전체 문법 문제의 약 50% 정도 돼요. 그럼 그 동사가 왜 틀렸냐를 봐야 돼. 그럼 잘 봐, 쓰지 마. 이 얘기를 결국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얘기냐면 영어 문장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뭔가 뒤에 있는 게 있고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사나 부사 덩어리 같은 애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도 되는데 동사를 제대로 보려면 일단 동사의 개수 확인하고 주어를 보면서 수일치가 됐나 확인하시고 시간어구를 보면서 시제가 제대로 됐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를 보기 위해서 알파 자리에 뭐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돼. 결국 뭐야?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동사를 보는 게 결국은 영어 문장을 다 본다는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산달 그냥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위, 수, 제태를 차근차근 따지기 위해서더라도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쉬운 거 먼저 가자.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쳐 있거나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없어도 문법 문제에 등장합니다. 뭐 하셔야 돼요? 형용사, 부사 무슨 문제? 형용사, 부사는 딱 하나. 품사 구분 문제가 됩니다. 형용사, 부사의 시험 문제는 딱 하나. 무슨 문제? 품사 구분 문제입니다. 근데 부사의 위치는 어디다라고 딱 정하기 쉽나? 어려워요. 부사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만 아니면 부사는 나올 수 있다. 그럼 형용사 위치가 어딘데? 제일 쉬운 것부터. 명사랑 딱 붙어서 명사 꾸며주는 거. 누구의 역할? 형용사. 혹은 이 형식 보호도 형용사. 오 형식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도 형용사. 됐어요? 그래서 이 형식과 오 형식은 물론 연습이 좀 더 필요하고 암기할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는 건 그게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가 밑줄 쳐 있거나 형용사 부사가 문법 문제 나왔으면 품사 구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 됐지? 이때 형용사 부사 구분 그럼 너무 작아요. 품사 구분이야.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었어. 전치사 into 다음에 사일런트 딱 써놓고 3번 이렇게 있었어. 사일런트의 품사는? 형용사. 어떻게 알았어? 그냥 외웠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ENT나 ANT로 끊으면 품사 뭐? 형용사. 형용사에 밑줄 쳐 있으니까 품사 구분인데 전치사 뒤에 형용사만 있으면 될까? 안 되겠지.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이걸 약간 응용해서 우리 바로 2021년도 시험 문제 upon arrived라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봐봐. upon이 무슨 사? 전치사.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ed가 동사라면 무조건 틀리고 왜? 전치사 다음에 동사 못 나오잖아. 그럼 얘가 pp라면 일형식 이런 거 떠나서 어쨌든 pp의 품사 뭐야? 형용사야. 전치사 뒤에 형용사만 딸랑 나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같은 개념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죠? 까지만 보시고 형용사 부사 무슨 문제? 품사 구분. 다시 동사 무슨 문제? 위수 제태 확인하십니다. 형용사 부사 뭐 확인하셔야 돼? 품사 구분 확인하시는 거예요. 형용사 부사 뭐 확인하셔야 돼? 품사 구분 확인하시는 겁니다. 됐죠? 명사의 밑줄 쳐 있습니다. 뭐 얘는 죄송한데 얘는 주의사항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명사 파트에서. 그래서 나중에 명사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론 수업할 때 명사 얘기를 살짝 머릿속에 오면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S가 안 붙었는데 복수인에도 있었고 S가 있는데 단수인에도 있었고 혹은 어나 언이 아예 못 붙는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은 싹 다 뭐가 필요한 거야? 암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적어드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다가 명사 파트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암기가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 한번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쭉 한번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봐봐. 동사 파트에서 틀렸어. 근데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능동태, 수동태를 깜빡하고 그냥 넘어왔어.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능동태, 수동태는 알아. 근데 놓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명사 파트에서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됐죠? 자, 명사랑 비슷한 대명사의 밑줄이 쳐 있습니다. 자,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 대명사가 우리 시험에 밑줄이 많이 나오는데 인칭 대명사 뭐 확인하셔야 돼요? 격, 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요. 자, 대명사일 때 격, 수 확인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얘까지 가셔야 되고 최근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칭 대명사인지 접속사로 고쳐야 되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되게 쉬워요. 막상 얘기 설명하면. 자, she has 잠깐만. She has a book. It is interesting. 이렇게 썼어요. 일단 컴마 찍어보자. 해석만. 책 하나 있는데
그거 재밌어. 됐어요? 미술 쳐놓고 만나 트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격수만 있으면 동사 앞이니까 주격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문맥상 북 단수를 받으니까 it도 괜찮은 것 같아. 그지? 근데 얘 틀려요. 얘 뭐로 고쳐야 돼? 접속사로 고쳐야 됩니다. 왜냐면 컴마 찍었다고 동사가 2번 나올 순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고쳐야 된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대명사 나왔습니다. 격수 하나만 더 접까지만 가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단순히 간단히 확인하시고 단순지, 복순지, 의미상 확인하시고 접속사인지 아닌지까지 접속사로 고쳐야 될지 아닌지까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누적해 볼게요. 동사 몇 줄 뭐 확인하신다? 위, 수, 제, 태 확인하신다. 앞으로 이거 갖고 계속 연습할 거야.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하다 보면 답 보고 이해되지만 나 혼자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큰 틀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그 단계들을 정해놔야 돼요. 동사, 위수, 제, 태 확인하시고 형용사, 부사는 품사 구분 확인하시고 명사는 이건 어떨 수 없어. 주의사항 암기해 주셔야 되고 대명사는 일단 뭐 확인하셔야 된다? 격, 수, 접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확인하신다. 우리 경문제에 잘 나오는 거. ing 동명사 형태 앞에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동명사 앞에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 써야 돼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어야 되거든. 그지? 그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가더라도 일단 인칭대명사니까 격 확인하시고 수 확인하시고 접속사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밑에 이건 써놓으세요. 수 확인할 때 중복금지까지 봐야 돼. 영어에서 아무리 명사 자리지만 중복되는 거 못 쓰는 자리들이 있죠? 좀 전에 우리 풀었던 투투 구문에서 투투 구문 뒤에 it을 쓰면 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거다 중복금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때 it도 어쨌든 대명사니까. 거기까지 확인하실 격, 수, 접 확인합니다. 한 번만 더. 대명사, 격, 수, 접 확인하십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 남았어요? 영어에 품사 몇 개 있는데? 8품사 있는데. 자, 명사 암기할 거 있고 대명사, 격, 수, 접 확인하고 형용사, 부사, 품사 구분하셔야 되고 동사, 위수, 제태 확인하시고 나머지 무슨 사? 전치사 있고 접속사 있고 감탄사 있는 건데 전치사랑 접속사는 따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품사별 확인 문제는 요 정도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일단 지워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지우면서 다시 한번 저는 누적해 볼게요. 동사 발견하셔야 되고 무조건 찾으셔야 되고 밑줄이 있든 없든 동사는 위, 수, 제태 확인하시고 형용사, 부사 보였으면 품사가 제대로 됐나 확인하시고 명사는 외울 거 잘 외워주셔야 되고 대명사는 격, 수, 접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번 뭐라고 써 있어요? 형태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형태별이니까 이런 거 무슨 형태의 밑줄이 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ing야. 저거 자꾸 동명사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동명사만 되는 거 아니잖아. 현재 분사도 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ing 형태입니다. 됐죠? 자, ing 형태는 품사가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품사를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눈에 ing 형태의 밑줄 쳐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뭐 찾아야 될까? 문제 풀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피 투 확인하셔야 돼요. ing 형태 뭐 확인하신다? 동피 투 한 번만 더. ing 형태 뭐 확인하신다? 동피 투 한 번만 더. ing 뭐? 동피 투. 그러면 동은 뭘까? 동사야. 그럼 뭐야? 이거 ing 형태가 맞니? 아니면 그냥 동사 쓰는 게 맞니? 고르는 겁니다. 그럼 ing가 맞을까? 동사가 맞을까를 판단 기준은 뭘까? 다시 스터딩이 밑줄이 쳐있고 한 2번 이렇게 쳐있다 보자. 품사로 판단 못해요. 이건 말 그대로 무슨 형태? 그냥 ing 형태 밑줄이야. 그럼 뭐 확인해야 돼? 동피, 그냥 문장 다 읽으면서 뭐가 맞냐를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확인하셔야 돼? 동피 투 세 개 중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ing 밑줄이 쳐 있는데 과연 이 자리가 ing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동사 쓰는 자리가 맞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가 ing가 들어갈지 동사가 들어갈지 판단 기준은 뭐다? 다른 동사가 더 있냐 없냐. 다른 동사 더 있으면 뭘 쓸래? ing. 다른 동사가 없으면 동사 그냥 쓰면 되죠. 문장에 동사 몇 개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이론 수업 시간에서는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뭐 ing가 주어 역할하는 거 형이 이런 거 얘기하지만 문법 문제를 이제 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ing 형태의 밑줄 쳐 있으면 일단 ing가 들어갈 자리인지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판단해라. 됐어? 그다음 p는 뭘까? pp. ing가 맞는지 pp가 맞는지 고르라는 겁니다. 그럼 ing는 하는 것 혹은 하는이란 뜻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ing는 능동 수동? 능동이죠.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이것도 능동태 수동태 골라달라는 문제랑 같은 거죠. 그럼 능동 수동 고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능동 수동 고를 때는 뭐가 필요하다? 입장 그리고 알파 자리에 뭐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 번만 더. 능동 수동 고를 때는 어떤 거건 간에 뭐가 필요하다? 누구의 입장이고 그다음 알파 자리에 뭐가 있는지. 됐어? 근데 분명히 내가 아무리 봐도 수동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형식이거나 2형식이거나 목적어 존재할 때는 수동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까지 판단. 그럼 잘 봐. 스터딩이야. 첫 번째 동사인가?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있어. 그럼 괜찮아. 그럼 두 번째 I studying을 써야 되는 건지 studied, pp를 써야 되는 건지 골라야 되는데 자 공부하는 게 맞아? 공부되어지는 게 맞아?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뭐 객관식 쓰면 안 돼. 공부하는 게 맞아? 되어지는 게 맞아? 몰라. 그지? 근데 앞에 얘가 사이언티스트를 꾸며주고 있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할까? 공부되어질까? 공부하는 게 맞겠죠. 됐죠? 근데 뭐 있을까? 뭐 컴퓨터야. 그럼 컴퓨터의 입장에서 연구할까? 연구되어질까? 연구되어질 수 있겠죠. 됐나? 입장 잘 살피면서 가셔야 된다. 그리고 to는 뭘까요? 그러면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 얘도 암기사항입니다. 자, stop 다음에 to 쓰면 투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다음에 ing를 쓰면 ing를 ing 하는 것을 멈추다잖아. 그 상황 암기해서 의미가 맞나 안 맞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consider 고려하다라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동명사 ing가 나오는 게 맞아요? ing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암기해야 돼. 별거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거 ing인지 투부정사인지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암기 못하고 있는 게 많은 거니까 계속해서 암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크게 가자. ing 형태 발견했거나 ing 형태 밑줄이 있습니다. 뭐 확인하세요? 동, 피, 투 확인하십니다. ing 형태 밑줄이나 ing 형태 발견했습니다. 뭐 확인하세요? 동, 피, 투. 동사인지 아닌지, pp인지 아닌지,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다. 됐죠? 동, 피, 투 세 개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 무슨 형태? ed 형태. 그냥 ed 형태. 하나만 더. 불규칙 변화인데 몇 번째랑 몇 번째랑 똑같은 애들,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똑같은 애들. 이거 뭐 따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서 보통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은 애들을 A, B, B 형태라고 부르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다 by 어떻게 변하죠? by, boat, boat 똑같죠? 건설하다 build 어떻게 변하죠? build, built, built 만들다 make, make, made, made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불규칙 형태 A, B, B 형태의 불규칙 형태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럼 뭐 확인할까? 다시 한번 위튼이야. 얘는 그냥 PP야. 얘는 뭐가 됐든 그냥 PP야. 그지? 근데 얘가 무조건 PP야? 아니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동사가 될 수도 있죠. 사랑했다라는 뜻의 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분사 pp가 될 수도 있죠. 사랑을 받은 이란 뜻의 pp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ed 형태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불규칙 과거형의 밑줄이 쳐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ed 형태의 밑줄 쳐 있다. 뭐 확인할래? 동사인지 아닌지. ed 형태의 밑줄 쳐 있다. 뭐 확인할래? 동사인지 아닌지. 됐어요? ed 형태의 밑줄 쳐 있습니다.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동사가 아닐 때는 품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죠. 됐어요? 자, 그러면 동사일 때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다시 ed 형태가 동사일 때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몰라요. 마음 아파. ed 형태가 동사일 때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입니다. 이건 능동이야. 다시 무슨 얘기냐면 studied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study 공부한다. 현재 능동 수동? 능동. 두 번째 study도 공부했다. 과거 능동 수동? 능동 공부했다. 세 번째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과거분사 pp잖아. 얘는 공부되어진 혹은 연구되어진 이란 뜻의 수동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ed 형태가 동사일 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ed 형태가 동사가 아닐 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ed 형태인데 동사야. 그럼 얘 뭐야? 능동이야. 동사가 아니야. 그럼 뭐야? 수동이야. 자, 연습 한 번 더. 재밌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울 때는 killed잖아. 굳이 두 번째, 세 번째 걸 굳이 얘기하잖아. killed에서 끝나지 않잖아. killed까지 꼭 얘기하잖아. 왜 얘기하는 거냐면 얘랑 다른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얘는 현재 동사 죽인다. 현재 능동수동. 능동. 얘는 과거 동사 죽였다. 능동수동. 능동. 근데 얘랑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과거분사 pp야.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아니야. 품사로 굳이 따지면 형용사인데 무슨 뜻? 죽임을 당한이란 뜻의 수동입니다. 살해한다, 살해했다, 살해당한. 능동, 수동.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요거 두 개 구분하라고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생겨 먹었잖아. 하지만 얘가 동사일 땐 능동, 동사가 아니면 수동.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ed 형태의 밑줄 쳐 있으면 뭐 해야 돼? 동사인지 아닌지. ed 형태의 밑줄 쳐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돼요. 동사일 땐 능동, 수동? 능동. 동사 아닐 땐 능동, 수동? 수동.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쓸 거예요. 1형식이거나 2형식이거나 목적어 존재할 때는 pp 수동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1형식의 pp나 2형식의 pp는 언제 쓰는 거죠? have pp만 쓰는 겁니다. have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다. pp가 bpp가 되면 능동, 수동? bpp 수동. 그냥 pp도 수동. 근데 have pp는 능동이에요. have pp 능동, 현재 완료 능동이기 때문에 1형식과 2형식과 목적어 존재할 때는 수동 pp 못 쓰지만 have pp는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야. 너무 많이 갔다. 다시 한번 누적해보자. 동사 발견 뭐 확인해야 돼? 우리 다음 주부터 디테일하게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디테일하게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그냥 한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소개하면 자꾸 없어져. 그래서 머릿속에 원칙 하나 정해놓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다음 주부터 계속 할 거라고. 그지? 그러기 위해선 원칙을 딱 세워놔야 돼. 그죠? 동사 발견했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위, 수, 제, 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 품사 구분. 명사는 암기, 대명사.
격, 수, 접까지 가셔야 됩니다. 됐죠? ing 형태 동, 피, 투. 그러면 동사인지 아닌지 PP인지 아닌지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ed 형태의 밑줄입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면 능동수동.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야. ed 형태의 밑줄 쳐 있을 때는 동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문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문제. 동사인데 수동이야. 그건 맞아 틀려. 동사인데 의미상 수동이야. 맞아 틀려. 틀리죠. 왜냐면 동사인데 능동이니까. 동사가 아닌데 의미상 능동이야. 그건 맞아 틀려? 틀리게 되겠죠. 동사가 아닐 땐 수동이니까. 됐어? 그러면 ed 형태는 결국은 능동 수동 구분하는 거야. 하지만 뭐일 때 능동이다? 동사일 때. 동사가 아닐 때 수동이다. 그럼 잘 봐. 다시 무슨 얘기냐면 wrote냐 was written이나 고르래. 대놓고 이렇게 고르래. 그러면 얘 능동 수동. 능동 동사 썼다. 얘 능동 수동. 수동 쓰여졌다. 맞잖아. 근데 밑줄 쳐 있고 뭐 4번 이렇게 쳐 있어. 이거 무슨 문제? 이것도 얘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능동 수동 구분 문제야. 근데 얘가 동사면 무슨 뜻? 사랑했다는 뜻의 능동이고 얘가 동사가 아니면 사랑받은 이란 뜻의 수동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동사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능동 수동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ed 형태 동사인지 아닌지 능동 수동 구분 문제. 됐어요? 동사인지 아닌지 능동 수동 구분 문제. 여전히 일 형식이거나 이 형식이거나 목적어 존재할 때는 수동 쓰면 되는데 안 됩니다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품사긴 한데 얘는 바로 밑에 한번 갈게요. 접속사입니다. 접사 정리 따로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접속사 정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기억나는 거 일단 말로 해보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더 들어가서 하고. 시간 접속사 뭐 있을까? when 있을 거고. before, until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혹은 by the time, 혹은 as soon as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조건 접속사 뭐 있을까? if, unless, in case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if 대신할 수 있는 거? once나 suppose, supposing, providing, provided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업 들으셨던 분들,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처음 듣는 것도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교수로 나올 거니까. 어쨌든, 내가 시간 접속사는 조건 접속사라고 아는 놈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확인하셔야 돼? 안에 있는 동사와 밖에 있는 동사의 시제. 접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와 접속사 밖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시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자. if 나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가 제대로 됐냐가 시험 문제야. 그렇잖아. 뭐 더 들어가면 미래 대신에 현재 쓰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 쓰는 경우도 더 들어가서 있지만 어쨌든 if 등장했습니다. 조건 접수사 뭐 확인하셔야 돼? 안에 있는 동사와 밖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고. 그지? 마찬가지야. when 무슨 접속사? 시간 접속사. 안에 걸리는 동사와 밖에 있는 동사. before 무슨 접속사? 시간 접속사. 안에 걸리는 동사와 밖에 걸리는 동사의 시제를 파악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됐어요? 그 다음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와 양보를 뜻하는 접속사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너무 칼이 적나? 죄송합니다. 이유 뭐 있어? 간단히 몇 개만 생각나는 거. because 뭐뭐 때문에 이유. since도 뭐뭐 때문에 가능하죠. 됐어요. 자, 양보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같은
이유나 양보를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얘네 가지고 CJ를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얘네 가지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치사 접속사 구분 문제가 나오죠. 그럼 전치사와 접사의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지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데리고 나오는 거고 접속사 뒤에는 문장을 주어 동사를 길게 데리고 나오는 게 되겠죠. 됐나? 됐나? 오케이. 자,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작은 접사 누구? 관계사. 누구 있어요? 대시나 who나 whom이나 what이나 when이나 where나 why나 how 이런 애들 있죠. 그치? 이런 애들의 시험 문제는 뭐야? 일단 앞에 명사가 뭔지 봐야 돼. 자,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다른 말로는 무슨 뭐라고 부르는 거다? 선행사라고 불러왔던 거죠.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다른 말로 선행사라고 불러왔는데 재밌는 건 선행사는 무조건 앞에 딱 붙어 있는 명사가 아니다. 선행사는 의미상 수식을 받는 명사예요. 관계사 앞에서 의미상 그 관계사 뒤의 내용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현행사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뭘 봐야 돼? 뒤에 연결되어지는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판단하셔야죠. 그럼 what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됩니다. 불완전하다는 건 뭐 하나 빠져 있어야 돼? 명사 하나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치? 앞에 선행사가 없는 that은 뒤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명사가 뭐가 붙어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하는 게 결국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잖아. 됐어? 특히 앞에 명사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됐어? 여기까지 판단. 나머지 접속사들은 얘도 기본적으로 전치사 접속사 구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까지만 우선 적어놓고 보자. 됐나요? 자, 별표. 접속사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만 혹은 ing나 pp만 딸랑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한 번만 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요? 부사절이고 주어 일치가 이루어지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까지 일단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됐나요? 자, 누적해보자. 벌써 점점 좀 길어집니다, 이제. 자, 동사, 뭐? 문법 문제의 동사, 뭐? 위, 수, 제, 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 품사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명사, 주의사항 암기 필요합니다. 대명사, 격, 수, 접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ing 형태, 동, 피, 투 확인하셔야 됩니다. ed 형태,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 동사면 능동, 동사 아니면 수동. 됐어요? 능동 동사인지 수동 형용사인지 확인. 같은 얘기입니다. 능동이면 동사, 수동이면 형용사. 같은 얘기야. 됐죠? 근데 문장의 구조상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우선. 동사면 앞뒤에 다른 동사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문장의 동사 한 개인데. 동사가 아니면 앞뒤에 다른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됐죠? 접속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 접속사나 조건 접사는 뭐 확인하셔야 돼? 안에 들어있는 동사와 밖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시험 문제. 됐어? 그러면 퀴즈. 시간 접속사나 조건 접사 안에 있는 동사는 미래 쓰면 돼, 안 돼? 안 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아예 미래 못 씁니다. 특히 가정법일 땐 시제가 굉장히 특이해집니다.까지 미리 한번 정해드리고. 자, 그 다음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나 혹은 양보를 뜻하는 접속사 혹은 나머지 접속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 전치사 접속사 구분 문제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 불완전을 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기본적인 형태인데 접사는 이때 일로 집어넣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도 있습니까? 위치별.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누구? 얘는 뭐 품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and, but, or 뒤에 위치에 밑줄이나 빈칸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 나오죠. 동사건, 투부정사건, ing건, pp건, 뭐건 간에 and, but, or 뒤에 밑줄이나 and, but, or 뒤에 빈칸이나 혹은 그냥 문법 문제에 그냥 and, but, or 자체가 나왔으면 그 뒷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and, but와 뒤는 and, but 앞이랑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앞이 짧아 길어? 길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히 쓸게요. 쓰지 마. 주어 동사 알파인데 그냥 여기 투부정사로 보자. and 다음에 얘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은 and 뒤에는 and 앞에랑 같아야 돼. 그러면 투부정사랑 같아야 돼? 동사랑 같아야 돼?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and 앞에 투부정사니까 and 뒤에도 투부정사요? 아니야. and 앞에 붙어 있는 건 to지만 이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랑 같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and, but와 앞뒤는 같아야 돼. 근데 짜증나는 건 앞이 한 단어가 아니야. 길다고. 그럼 앞에 있는 여러 개 중에서 뭐랑 같아야 되는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and 앞에 투부정사랑 똑같이 to를 써야 될지 아니면 and 앞에 동사랑 똑같이 and 뒤에도 동사를 써야 될지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and, but와 앞이 길다가 시험 문제야. 그럼 판단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해석 문제야. and, but와 뒷자리라면 뭐 하셔야 됩니까? 해석해서 뭘 찾으셔야 됩니까? 연결고리를 찾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괜찮아? 무슨 뜻? 그녀가 낚시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것도 즐겼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왜 맞아? and 앞에 ing니까 and 뒤에 ing가 그냥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낚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냥하는 것을 즐겼습니다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때 헌팅이 어디에 걸린다? 인조 이트에 같이 걸리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to hunt 쓰면 틀려요. 이유는 그냥 앞에 ing가 뒤도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야. 똑같이 어디에 걸려? 인조이에 걸려. 그럼 인조이 뒤는 to를 쓰는 게 맞아? ing를 쓰는 게 맞아? ing 동명사 목적어가 맞단 말이야. 얘는 to 부정사가 얘랑 다른 형태여서 틀린 게 아니라 인조이에 걸리는 거니까 틀리는 겁니다. 뭘 찾으셔야 돼?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and, but 합니다. 해석해서 어디? 연결되는 고리를 콕 집어서 연결해서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 좀 어려운 문제. 썼어요? 자, 여기다가 to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ed 형태 쓰는 게 맞을까? 앞엔 쉽다. 그녀가 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야, 너 걔랑 좀 만나봐.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뒤에 to다, ed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얘가 to가 나오려면 어디 연결돼야 돼? want에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녀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길 원했고 내가 또 뭔가를 하길 원했습니다. 됐어요? 여기다 ask 한번 써볼까요? ask.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물어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됐지? 근데 ed 형태를 쓰면 얘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she. 그녀가 내가 걔를 만나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이거 만나봐. 그리고 이것 좀 해봐. 라고 요청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해석이랑 문맥밖에 없다고. 죄송한데.
그래서 엔드버도어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엔드버도어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앞뒤가 똑같다는 이 사실만 알면 문제를 혼자 풀 수가 없어요. 엔드버도어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답 보고 이해는 돼. 근데 혼자 못 풀어. 엔드버도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석해야 돼. 해석해서 어디에 걸리는지를 자꾸 찾아보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셔야 되고 그거는 독해에서도 꽤 중요해요. 독해를 너무 빨리 하려고 대충 하다 보면 엔드버도어를 그냥 날린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엔드버도어 뒤가 엔드버도어 앞에 어디에 걸리는지 연결고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만큼만 지우고 두 개만 간단히 쓴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자. ing나 ed 형태가 문장 제일 처음에 컴마 찍고 나왔습니다. 무슨 구문? 분사 구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문장 제일 처음에 컴마 찍고 나왔으면 이거 무슨 문제? 주어일치 문제. 뭐랑 어울려야 된다? 뒷문장의 주어의 입장에서 잘 보셔야 된다. 주어일치, 다른 말로 하면 주어 입장. 그건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 그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동사 무조건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위, 수, 제, 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입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품사, 구분 보셔야 됩니다. 명사입니다. 암기사항 많으시고요. 대명사입니다. 뭐? 격, 수, 접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ing 형태입니다. 뭐? 동피, 투 확인하셔야 되고 ed 형태입니다.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면 능동 아니면 수동 한 번만 더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면 능동 아니면 수동 확인하는 문제가 ed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입니다. 시간 접속사나 조건 접속사는 안박해 동사의 시제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유 접속사나 양보 접속사나 혹은 기타 접속사들은 기본적으로 전치사 접속사 구분 문제가 되고 관계사입니다. 뭐? 앞에 명사,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의미상 수식을 받는 명사 그리고 뒷문장의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하는 문제. 됐어요? 자, 그 다음 엔드버더와 뒤에 있습니다. 혹은 엔드버더와 뒤에 밑줄 엔드버더와 뒤에 괄호 혹은 엔드버더가 나왔습니다. 뭐 하셔야 돼? 해석해서 어디에 걸리냐를 보셔야 되는데 자, 간단히 쓰지 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엔드버더와 뒤에 동사 써놓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왜 많을까? 봐봐. 앞에 주어, 동사,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 동사가 얘랑 똑같으면 얘랑 같은 형태여야 돼요. 의미상 얘랑 연결되면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많은 형태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서 더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위치상 ing나 컴마가 문장 제일 처음에 컴마 찍고 나왔으면 뒷문장의 주어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조금만 좀 풀고 뒤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